안녕하세요. 하빅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요리 서적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요리 서적들이 많이 편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서적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상님들께서 언제부터 김치를 접하고 언제부터 식혜를 접했으며 저희들이 그동안 즐겨 먹었던 개고기는 언제부터 제대로 된 조리를 통하여 먹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하백TV에서 뜬금없이 우리나라 요리 서적의 역사에 대해서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평소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요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요리 서적을 한 권 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리 서적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마지막 주방 상궁인 한희수님과 황혜성님 그리고 이혜경님께서 당기 4290년 즉 1957년에 편찬한 요리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리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조 궁중 요리 통고입니다. 한마디로 궁중에서 요리를 할 때 지침서로 사용됐던 책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요리 서적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리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또 전통 음식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요리에 대해서 또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정자료, 즉 문헌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요리 서적은 문헌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전까지 말이죠.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간간히 요리 서적이 발간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요리 서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서와 백과사전 등에 약간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조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것이라서 국가에서 간장한다거나 간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요리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조선 중종 때인 1940년도경 김수의 수운잡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운잡방. 이 책은 총 121항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술과 누룩에 관한 것이 절반에 가까운 59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요리책이라기보다는 술과 관련된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운잡방에 저희들의 그 대표 음식인 김치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치가 그 당시에 김치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고 침채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요즘 같으면 백김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혜를 소개했는데 그 생선 식혜를 소개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김치도 그냥 소금에 절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백김치 수준이지만은 좀 드신 것 같고 또 생선 또 식혜도 만들어서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1년 허균의 도문대작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요리를 만들 때 식품 재료와 조리를 또 가공법을 모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떡을 어떻게 만든다, 가시를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뭐 담금을 한다, 또 해 수종률을 어떻게 하냐, 소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뭐 내용들이 한 130여 종을 좀 소개되어 있고, 또 명산지까지 또 설명되어 있답니다. 이 책이 즉 도문 대작이 당시에는 최고의 식품 전문서로도 불려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613년에는 이수강의 지봉유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봉유설이 편찬되었는데, 이 책은 음식과 관련된 책은 아니고 백과전서 수준인데요. 그 음식에 대한 고정적 설명이 이제 실려 있었던 것하고 고추라는 것이 처음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고추가 들어와서 각종 음식에 고추를 넣어서 먹었다는 것이죠. 1613년 이송의 지봉유서를 통해서 고추가 처음 소개되었다는 것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음식과 관련된 서적은 대부분 한자로 명기되었지만은 한글로 기록된 음식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1670년대에 안동 장씨 부인이 편찬한 음식지지방입니다. 이것을 또 이제 너무 이제 중국의 그 문화를 좀 많이 받아들여다 보니까 음식지지방보다는 규곤시의방이라고도 불렀답니다. 규곤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거치하는 안방을 뜻하기 때문에 규곤시의방은 곧 여자들의 길잡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특징은 처음으로 개고기 요리법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반려견 뭐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고기를 뭐 판매한다든지 뭐 이를 조리해서 뭐 먹는다 이런 것을 많이 좀 멀리하고 있죠. 근데 예전엔 개고기는 우리나라 뭐에서 인간의 DNA와 비슷하고 해서 뭐 출산을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력 회복에 많이 좀 애용됐던 음식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1670년도에 개고기 요리법이 소개되었다는 것이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류의 그 훈연 저장법도 이게 소개됐다는 거죠. 훈연 저장법이라는 것은 연기로 해서 이게 이제 뭐 부패하지 않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1670년도 장시부인 안동 장시부인의 규건 시어방에서 개고기 요리법과 육류 훈연 저장법이 소개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0년대에는 저자미상인 요록이 편찬되었는데, 이 책에서 김치의 재료가 가류와 향신료, 생강, 정초 이런 것을 함께 넣어서 김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즉 요즘 우리가 겨울철 김장 담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장 담으셨죠? 저희들은 김장을 담았습니다. 24포기를 담았습니다. 1680년대 요록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향신료 다 넣었죠. 그럼 1680년도와 현대 작금의 시대와 김장 담그는 것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970, 80년대에 와서는 한글로 된 음식보라든지 살림경제 뭐 등이 편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815년도에 빙허각 이씨가 가정 백과전서인 규합총선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는 술 만들기, 장과 초 만들기, 기름 짜는 법, 녹말법, 가실 제장법 등을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고도 구체적으로 이 기술되었다는 것이죠. 좀 뭔가 좀 집대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살면서 또 민간요법으로 저 담그는 거 있죠. 매실 담근다든지 또 가시를 또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때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대사에 보면 명월간 냉면, 저는 명월간 냉면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명월간 냉면을 자주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명월간 냉면에 대한 것을 소개한 것이 방신영의 부인필지입니다. 부인필지. 냉면이 좀 제대로 된 냉면을 그때부터 좀 만들고 레시피도 제대로 이제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 1930년대에서는 서울주재했죠. 애국인 여성단체에서 서양 요리법을, 또 해방 이후에는 필자 미상인 가정요리라는 요리서가 편찬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요리 서적하면 가정요리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좀 접하시고 싶은 분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요즘 단체 급식소 등에 가시면은 벽에 보면은 주간 식단표도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단표를 짤 때 보면은 조리에 대한 거에 또 물론이지만은 또 영양가, 칼로리 이런 걸 좀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갖고 그 영양사분들이 그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그 이러한 시스템이 1935년에 이승만의 신영양요리법에 소개되었다 합니다. 근데 1935년도에 소개되었는데 그게 쭉 이어졌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좀 소개된 것도 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메뉴에 따라 음식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1952년에 방신영이 편찬한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제 좀 한글로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을 편찬했습니다. 그 이 책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현대인들이 그 음식수의 모범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요리 서적, 많은 요리 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치가 언제부터, 식혜는 언제부터, 고추는 언제부터, 또 그리고 개고기는 언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제대로 해서 조리를 해서 먹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모두에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조선 마지막 상궁인 한희손님과 황혜성님 그리고 이혜경님께서 우리 한국 요리에 대한 이대함과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함께 2조 궁정요리 통보를 편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의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느끼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